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애써도 인맥 없는 사람들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해요.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인맥 만들기에 대단히 공을 들여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자랑인 거죠. 나의 인맥은 이제 이런 사람이랑 친해. 이런 거 우리 자랑하잖아요. 돈으로 인맥을 만들기도 하고,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어떤 이제 일정한 우리가 이제 그 귀인한테 투자를 해서 그 귀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들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맥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는데 사실 이제 노력을 해도 잘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에는 꽤 인맥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점점 인맥이 막 급속도로 사라진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인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인맥 없는 사람들 특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나 그걸 이제 걷어내야지만 우리의 건강한 인맥을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맥 없는 어떤 그런 특징에 내가 해당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몇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애써도 인맥 못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피해 나갈 수도 없고 변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실력이 없다는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원인은 다 있죠. 이렇게 지인 중에 인맥에 그렇게 이제 목숨 거는 지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잘 알고 친한 게 인생의 가치, 내 인생에 뭐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해서 내가 오라 그러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정말 지방에 있더라도 바로 달려올 사람이 뭐 한 소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대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갖고도 막 2시간 동안 설명하는 지인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이제 팀장 시절에 그때였는데 팀장들끼리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각자 시작 하고 전화를 해서 자기 이제 후배 직원을 불러서 그 후배 직원이 쫓아오면 후배 직원이랑 그 팀장은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맨 나중에.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제일 늦게 이제 후배 직원이 왔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맨 나중에 온 팀장이 술값 다 계산하고 가기. 막 이런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뭐 맨 처음에 거봐 왔잖아. 15분 만에 튀어왔잖아. 막 이러면서 의기양양해서 나가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자기가 대단히 어떤 이제 리더십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착각이에요. 회사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제 지위에 의해서 어떤 자기 수하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잘 움직여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인간성, 자기의 능력,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 많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뭔가 하면요, 명함이나 어떤 이제 그런 자리,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인맥을 만들긴 어렵고, 결국에 실력만이, 나의 경쟁력만이 인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경쟁력 없이, 나 자체의 경쟁력 없이 인맥을 쥐고 있는 거는 사상누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거기 뭐 형님, 우리 형님 있지. 내가 납품할 물건, 막 그냥 샘플 갖다 드리면 이제 바로 납품하게 해주실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납품할 물건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막 회사에 고문이나 임원으로 막 추천해 달래요. 추천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겠어요? 실력이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친한,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친한 그런 이제 선배한테, 이제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보고 투자합니까?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의 대상, 그 회사나 그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어야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력 없이, 실력 없이 투자하는 건, 인맥을 만드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자, 실력은 또 어떤 걸까요? 표현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막 달변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관계 안에서
말로 잘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고맙다는 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미안하다는 말 정확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할 때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방법, 그런 표현력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제 말하는 방법에 관심 갖고 잘 배워서 잘 설득하는 어떤 기술을 자기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쟁력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인맥을 쌓는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표현력이 제대로 안 돼서 막 오해밖에 말하고 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해를 하지?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설명하고 그러면서 계속 오해를 쌓게 하는 거, 그거 대단히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에 이제 실력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맥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떤 마이너스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맥 없는 사람 두 번째 특징, 관계에 대한 기본 태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 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첫째는 공짜 좋아해요. 이거 기본 태도 이제 없는 거죠. 모여서 밥 먹는데 누가 먼저 나가서 밥값 내면 막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돈 안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맥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뭘 얻어먹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딱 생각할 때 인색하다는 느낌, 밥값이나 커피값, 술값 내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이런 느낌은 점점 비호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돈이 많은 성공한 선배가 뭐 비싼 밥 사지만 고마운 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정말 작은 거, 커피라도 내가 정말 대접해야 되는 거, 내 사정에 맞춰 어쨌든 기브 앤 테이크로 보답할 줄 아는 태도, 그게 관계에 대한 기본 태도입니다. 자, 관계에 대한 기본 태도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어떤 걸까요? 작은 약속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본 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내가 그거 알아봐 줄게. 이제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할 때는 모여서, 내가 그거 잘하는 사람 있어, 내가 알아봐 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봐줬다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그 이제 후배든지 누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전화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거 내가 알아볼게, 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났어도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한 거 자체를 아예 잊어버린 채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 대단히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맥 만들기 힘들죠. 조만간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만간 밥 먹자는 거는 대단히 성의 없는 태도죠.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다음 주, 언제 좋아? 날짜 다이어리 펴고 이때 우리 밥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사정을 잘 알고 서로 바쁜 줄 알고 그런 이제 친구들끼리 통화를 한다고 쳐요. 그럼 저 친구 너무 바쁜 거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서로 우리 바쁘지. 근데 이제 약속을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못하지만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그래 우리 서로 연락하자. 이렇게 서로 정말 사정을 완전히 잘 알고 완전히 마음이 통해서 조만간 그래 언제라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조만간 밥 먹자 하는 거는 대단히 어떤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제 기본 태도에 소홀히 하는 거죠. 또 이제 어쨌든 빈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약속이라도 말했으면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고, 그런 기본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인맥 만들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기 세계가 좁아요. 인맥을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일단 중요 순위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 중요순위, 우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고려해서 살아야지 굉장히 애만 쓰고 결과가 없는 그런 비효율인 어떤 그런 결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을 잘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지 일을 잘하는 것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순위를 정해서 잘 살아야지 그야말로 이제 헛발질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중요한 어떤 사람, 내가 귀한 지인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갑자기 이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발벗고 도와주는 걸 중요순위로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요순위인 거죠. 또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이제 도모하던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도중에 잘 안 됐어요. 엎어졌어요. 그래서 손해를 다 같이 이제 쉐어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은 이제 투자한 돈의 일부밖에 못 건지게 지금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중요 순위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엎어진 일이고 어차피 손해 봤는데 내가 건질 수 있는 돈이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쳐요. 각자 20%씩밖에. 그렇게 됐을 때, 열받으니까, 이제 돈 막, 손해보고 이런 거 열받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화풀이 하느라고 막 작은 돈 갖고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왕 잃은 돈인데 그거 뭐 그냥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더 잃으나 안 잃으나 어차피 마찬가지 손해본 건데 사람은 최소한 잃지 말자.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이 중요 순위를 정말 정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졌을수록 중요 순위가 뭐냐, 이제 이런 걸 한번 이제 챙겨보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일단 자기 세계가 좁은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적인 사람, 대단히 훌륭하고 좋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남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너무나 상식적으로 인맥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주말엔 무조건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사람들은 인맥 만들기를 아예 포기하고 나 인맥이 없어 라는 거에 불만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가정에도 충실하고 인맥도 정말 만들고 싶어. 좋은 인맥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중에 창업하고 사업해야 될 사람이니까 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주말은 이제 배우자랑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지인과 함께 그런 인맥 만들기 위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 어디 이제 뭐 등산 어떤 그런 동호회를 가든지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랑 함께 우리 한 달에 3주는 내내 같이 이제 아이들을 챙기고 마지막 주, 한 주는 토요일은 당신이 아니면 뭐 일요일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사회생활을 좀 넓히는데 관계를 넓히는데 애써 봅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거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애써서 인맥을 만드는 난 왜 인맥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렸어요. 인맥 만들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더욱더 좋은 사람들로 풍요로워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